관계대명사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조동사가 꾸미는 형태이고, 우리나라 말과는 달리 영어는 앞에 있다 그래서 선행사라고 부르죠. 저는 그냥 앞에 오는 명사라고 할 겁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면, 앞에가 사람이 나오면 관계대명사 who를 써서, 사물이 나오면 관계대명사 which를 써서, 사람 사물 아무거나 다 상관없을 때는 that을 썼죠. 앞에 선행사가 없으면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의 을 썼습니다. 여기까지 배운 것이고, 앞에 사람이나 사물이 동시에 나와서 뭐뭐의라고 해석되는 경우는 앞에 명사의 뒤에 명사라고 해석될 때는 뭐를 썼다? 여기만 좀 어렵죠? whose를 썼습니다. whose를 제외하고는 who는 사람, which는 사물, that은 어떠한 아무거나 나오는 명사가 오기 때문에 뒤에는 사람이나 사물이 빠지는 불완전한 구조가 온다고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배운 것이라면 오늘부터는 좀 다른 형태의 관계대명사를 배우는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나오는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는 쉬워요. 똑같아. 앞에가 뭐가 나오면, 시간이 나오면 언제냐면이라고 설명해주고, 앞에가 장소가 나오면 그 장소가 어떤 장소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앞에가 이유가 나오면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해주는 것인데, 앞에가 당연히 방법이 나오면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the way how는 중복된다는 의미로 많이 쓰지 않습니다. 아니, 절대 쓰지 않습니다. the way how는 무조건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관계대명사와는 달리 관계대명사는 뭐니까 명사기 때문에 사람이나 사물이 빠진 불완전한 구조가 나온다면,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좀 달라서요. 언제, when, 어디서, where, 왜, why 이렇게 나오니까 언제, 어디서, 왜, 누가 했다, 무엇을 이렇게 나오므로 완전한 문장에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됐어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이건 좀 이따가 하고 밑에를 볼게요. 첫 번째로 선행사가 의미가 거의 없는 the time 이렇게 나오겠죠. the place where, the reason why 이런 경우는 하나만 써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더 어떨까 싶네요. 차라리 아까보다는 둘 중 하나를 빼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걸 많이 물어본 학생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장소일 때도 회어를 쓰지만 눈에 안 보이는 장소일 때도 회어를 씁니다. 이를테면 경우나 상황 같은 단어인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긴 하지만 여기도 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시간이 아니고 장소의 개념으로 관계부사 회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the way how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the way how를 쓰지 않으면 하나만 쓰는 것이죠. the way만 쓰거나 how만 쓰거나 the way를 살짝 바꿔서 in which로 쓰거나 the way 다음에 that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the way that도 저는 실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the way를 쓰거나 how를 쓰거나 the way in which까지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the way in which는 저번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의문에서도 나왔었는데요. 그게 나는지 모르겠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라고 해석하시면 되니까,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끼어 들어가면 이 앞에 있는 명사와 혼합 위치를 똑같이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이쪽으로 와서 네, 쉽게 볼게요. 이거는 해석 연습을 하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날이 언제냐면 내가 처음에 이 도시에 왔던 날. 항상 관계대명사 앞에서 끊어서 해석을 하고, 이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랑 똑같이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Of all the places I've been to. 자, 복습합시다. 복습. 명사가 연달아 나오면 뒤에는 조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녀왔던 모든 장소 중에 이태리라는 장소는 컨트리 어떤 나라냐면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 나라, 어떤 나라냐면 내가 가장 즐겁게 지냈던 나라입니다. Is there a reason? 이유가 있습니까? 왜 네가 그렇게 시끄럽게 말하는지 on your cell phone 전화기에 대고 I don't like the way 나는 그 방식이 싫은데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그 사람이 행동하는 방식이 싫어요. when 뭐 할 때 his friends are around 친구가 옆에 있을 때 행동하는 방식이 싫습니다. 친구가 있을 때 좀 다르게 행동하나 보죠. 뭐 다 그렇겠지만 다시 더 way 하고는 없습니다. There will be a situation 항상 어떤 상황들이냐면 그 상황은 왜 어떤 상황이냐면 customers 고객들이 unhappy 만족하지 않은 상황들도 있습니다. This is the room 여기가 그 방인데 그 방이 왜 어떤 방이냐면 you'll be staying 머물 겁니다. for the next few days 며칠 동안. Tuesday 무슨 요일? 무슨 요일? 화요일은 the day 그날인데 when 그날이 언제냐면 we clean our classroom 우리가 교실을 청소하는 날입니다. 대청소의 날이 화요일인가 보죠. 이런 느낌으로 관계부사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계속적 용법을 하고 문제를 풀고 할게요.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나와 있나요? 없네. 자, 이렇게 써볼게요.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한테 수학을 가르칠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신학기에 가면 수학선생님을 만날 거니까 수학선생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때는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누구냐면 이라고 뒤에서 설명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걸 안 써버리면 누군가를 만났는데 하고 끝나버리니까 이제 듣는 사람이 조금 좀 의아해하겠죠. 사람 가지고 노는 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어떻게 말할 수도 있냐면 나는 누구를 만났냐면 우리 학원 수학쌤 이름이 김도희 쌤인데요. 쌤을 만났는데 이러면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설명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설명을 해주려고 하면 이 사람이 누구시냐면 저희한테 수학을 가르칠 선생님입니다. 윌이라고 쓰는 게 낫겠네.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뒤에서 설명을 하긴 해줘야 될 텐데 이때는 굳이 설명해 줄 필요가 없는데 부가적으로 설명한다라고 해서 컴마를 찍어서 이렇게 후나 비치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좀 어렵게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계속적 용법은 이렇게 앞에 컴마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면 컴마 찍고 후라고 설명합니다.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면 which로 설명합니다. 앞에 있는 명사가 여기 시간이면 언제냐면이라고 설명하고 장소라고 치면 어디라며 설명하면 되겠죠. 컴마 다음에 that을 쓰지 않고 또는 흔히 말하는 계속적 용법에서는 that을 쓰지 않습니다. 아문단 전체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아문단 전체를 받을 때는 아문단 전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물이므로 which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행사 다음에 컴마를 찍은 후에 설명하는 관계사를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명사가 설명이 필요 없는 고유명사일 때 주로 사용합니다. 관계대명사 that은 이 경우에 쓰지 못합니다. 관계대명사 that을 지금 쓰지 못하는 경우가 정확하게 몇 번 나왔는데 이거를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적은 그 문장 같죠? 다음에 whom I met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이 자 관계대명사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화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칩니다. 자 미스터 리라고 해서 뭐가 나왔어? 고유명사가 나왔잖아요. 고유명사 그러면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름이 나왔으니까 그런데도 하면 설명하려고 하면 컴마를 찍어 설명합니다. whom 누구냐면 내가 만났는데 어제 그 사람이 화학을 가르칩니다. 컴마가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컴마를 찍고 안 찍고는 큰 차이가 있는데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컴마가 있고 없고의 큰 차이가 있잖아요.
이걸 좀 어렵게 한정적 용법, 이걸 좀 어렵게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생각하지 마시고 컴마가 있고 없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한 덩어리 문장이니까 한 덩어리 보면 돼요. 어떻게? 의사가 된 두 딸이 있습니다. 자, 보입니까? 의사가 된 두 딸이 있다는 얘기는 의사가 되지 않거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두 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딸이 한 명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전체가 아닙니다. 두 번째 문장 컴마로 찍어서 분리를 하면 나는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이 모두 의사가 되었습니다. 전체의 느낌이죠. 네. 역시 계속적용법에서는 대수쓰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요. 자, 한번 볼게요. We took some children on a picnic. 우리가 아이들을 소풍 데리고 왔는데 children 아이들이 who 누구냐면 열심히 축구를 하고 싶었는데 ran to an open field 벌판으로 as soon as we arrived at the park 어디로 갔다? 공원으로 갔습니다. 컴마를 찍어버리면 이 아이들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컴마를 찍지 않으면 축구하고 싶은 아이들은 달려가고 축구하기 싫었던 애들은 다른 행동을 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느낌으로 다가서야 되기 때문에 뭘로 나오지 않는다? 문법 문제로 낼 수가 없겠죠. 해석에 오묘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거를 내기도 힘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문제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죠? 해석적 문법은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적어볼게요. 컴마 다음에는 뭐는 된다? 컴마 다음에 뭐는 된다? 컴마 다음에 뭐는 되고 컴마 다음에 뭐는 되는데 컴마 다음에 that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건 관계대명사 that을 못 쓰는 경우입니다. 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계대명사 that은 아무거나 다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못 쓰는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전치사가 앞으로 튀어나올 때 관계대명사 who는 안 되고 who만 된다 그랬죠. which는 되지만 that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컴마 다음에 뭐는 되고 이걸 그대로 적으면 되겠네. 2번이라고 해서 컴마 다음에 who는 되고 which는 되고 되는데 뭐는 안 된다. 컴마 다음에 that은 안 됩니다. 좀 어렵게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whose 자리에 that을 쓸 수 없습니다. 뭐 자리에? whose 자리에 that을 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whose는 뭐뭐의란 뜻이고요. that은 그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명사니까 수익격과 명사는 어울릴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듣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who는 관계대명사가 무조건 사람이 되고요. which는 관계대명사가 무조건 사물이 됩니다. 하지만 that은 사람인지 사물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선행사랑 거리가 떨어지면 해석이 좀 오묘하게 되겠죠. 그래서 뭘로 자르면 안 된다? 컴마나 that으로 자르면 의미가 모호하게 될 수 있으니 관계대명사랑 꼭 붙어서 나와주는 게 좋겠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이 설명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그래서 that은 앞에가 전치사나 컴마로 끊어주면 안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번 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I met a new employee. employee 압니까? employee는 무슨 말? 고용하다라는 뜻이죠. employee가 ER이 붙으면 고용주가 됩니다. employee가 E가 붙으면 피고용주가 됩니다. 이거 어렵다. 쉽게 바꿔볼까요? 이건 좀 알겠는데, 그렇죠? 어떤 느낌으로 보면 되냐면 ER이 붙으면 직접 하는 거고 E가 붙으면 당하는 겁니다. 이건 조금만 다시 볼게요. 저번에 우리 졸업생들 와가지고 멘토링 했죠? 멘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거니까 멘티가 됩니다.
됐습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에요. 인터뷰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많이 볼 수밖에 없는 단어가 인플로이와 인플로이인데, 인플로이를 고용주나 피고용주로 외우셔도 되고 단어장에 있는 것처럼, 또는 사장이나 직원으로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쉽게 써볼게요. 새로운 직원을 만났는데 후 누구냐면 고용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리플레이스 대체하기 위해서? 샤론을 대체하기 위해서. 샤론은 옛날 직원, 이 사람은 새 직원, 이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컴마 다음에 who를 써서 뒤에 있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I spent weekend at the beach. 해변에서 일주일 정도를 보냈는데요. 그 해변이 어떤 해변이냐면 내가 서핑을 탔습니다. with my friend, 내 친구랑. 자, 이 느낌 알겠습니까? 네, 비치를 그대로 받아서 어디냐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They went swimming. 그 사람들은 수영에 갔습니다. And the lifeguard. 안전요원이 gone. 없을 때. 그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면 안전요원이 좋은 생각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수영 가는 게 좋은 생각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어떤 느낌입니까? 안전요원이 없을 때 수영하는 것 자체가 안 좋은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컴마 다음의 위치가 다시 뭐라고? 컴마 다음의 위치가 앞 문장 전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자, 컴마 다음 위치가 앞 문장 전체를 받을 때가 있다는 이 예문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은 굉장히 시험 잘 나오고. 선생님, 이번에 해변은 사물이니까 휘치도 될 수 있겠고, 해변은 장소이니까 헤어도 될 수 있겠는데, 이거 구별은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책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까지 딱 배운 것 같죠? 금방 한 거. 네, 여기까지 배운 것 같죠? 네, 금방 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방금 배운 것 같습니다. 자, 15만 제가 할게요. 다음 문장 관계 대명사 또는 관계 부사를 이용해서 바꿔 쓰세요. 해리가 clean up the mess. 더러운 것을 치웠습니다. and 그리고 it. 더러운 것은 아니다. 더러운 것이 사려 깊다가 아니네요. consider it는 생각이 깊다라는 뜻이거든요. 더러운 것이 사려 깊다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해리가 더러운 것을 다 치운 것이 사려 깊다 이런 느낌이네. 그러면 이때 it은 뭐가 되고? 앞문장 전체를 받은 것이잖아요. 앞문장 전체를 받을 때는 뭘 쓴다? 컴마 다음에 which를 쓴다고 했기 때문에 이 단어 두 개를 which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네, 쓸 수 있겠네. 써보시고. I spent my summer at the camp. 여름을 캠프에서 보낸, 서머 캠프에서 보낸 것이죠. 컴마 and learn to play the guitar there. 어디에서? 캠프에서 기타 치는 걸 배웠습니다. 이 대어를 쑥 바꾸고 and를 쓱 없애서 캠프에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and 다음에 대어란 말이 거기에 어디에 이런 느낌이겠죠. 네, 그래서 대어를 회어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컴마를 찍는 것도 좋겠고 안 찍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우선은 앞에 컴마가 있으니 컴마를 그대로 찍어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바꾸고,
여기 부분을 그대로 이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late October is the time. 10월 말은 시간인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temperature 온도가 really begin to drop. 정말 떨어질 때입니다. 라는 말이죠. at the time을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어떻게 적으면 언제냐면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t that time을 뿅뿅 지우고 여기다가 when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또는 제가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적어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사는 관계 대명사 플러스 전치사라고 고쳤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쉬운 말인 게, 자 봐라, 얘는 언제라는 뜻이고 얘는 어떤 시간에라는 뜻입니다. 똑같습니까? 우리나라 말을 보면 언제 했니? 몇 시에 했니? 똑같죠. 그래서 명사 표현인지 부사 표현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을 생각하면 이 어려운 공식, 어떤 공식? 관계 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고쳐줄 수 있다라는 말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가르칠 텐데 이런 경우는 뭐 배우나 마나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A번 해보시고 쉽습니다. B번도 해보시고 이것도 쉽습니다. 10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D번이네. 한글을 보고 영어의 구조를 찾아내서 조동사 목적으로 쓴 다음에 수식어가 좀 길면 뒤로 보낸다 그랬잖아.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용의자가 숨어있는 이라는 단어를 쓰면 되잖아. 맞죠?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면 용의자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유이다. 내가 애초에 생물학을 공부하겠다고 결심했었던. 요즘에 뭐 자소서 같은 거 뭐 학교에서 쓴다고 하는데 이번 문장 같은 것이 굉장히 좋은 첫 번째 문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소서 같은 거 쓸 때 저는 누구누구이고 학교에서 뭘 공부하고 부모님이 어떤 이런 거 쓰지 말고 본론으로 확 들어가 줘야 돼요. 입학사정관들이 몇만 장의 자소서를 읽을 텐데 천편일률적으로 이름으로 시작하거나 또는 뭐 어렸을 때 자기가 어떤 것에 관심을 있었다거나,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론을 먼저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로 좀 풀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됐죠? 결심하다는 영어로 decide 정도가 되니까 이거를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3번 우리는 사람들을 밀치고 공연장 뒤쪽으로 갔는데 컴마 잘라지죠? 우리는 뒤쪽으로 갔다. 사람들을 밀치고 중간에 있네요. 그죠? 뒤쪽으로 갔다. 여기까지입니다. 그곳에 어떤 곳에, 자 공연장은 뭔 것 같아요? 영어로 쭉 보니까 공연장 뭔 것 같습니까? 어리나 같죠? 어리나가 공연장입니다. 그럼 그곳에 똑같죠? 맞습니까? 뭘로 시작해서 어리나가 공간이므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나머지를 쭉쭉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고 오늘 모든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앞에 보고 여기까지 A, B, C, D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독해 숙제 꼼꼼히 하시고 항상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문법을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구별하는 거 하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 복합관계대명사 이거는 애들이 정말 몰라 하는 부분인데 책의 설명이 좀 단촐하고 좀 적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만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나서 시험도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끝.